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치명적인 이유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우측 하단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로 40년 된 전원주택을 관리한 경험과 전원주택 매매를 도와드리면서 겪은 많은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큰 도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치명적 단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전원주택을 반드시 사야 되는 분들에 대한 유형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치명적 단점 첫 번째, 돈이 안 된다. 야, 요즘 돈이 없어서 결혼도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돈이 안 된다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원주택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슉슉 빼갑니다. 또 최초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유지비는 월급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이해했어. 그 대신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잖아. 아파트처럼. 아닌가? 나중에 비싸게 판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상승하면 그동안의 유지비를 다 보상받을 텐데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도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좋은 자재가 들어갔는지 관심도 없고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제가 볼 때 자산으로 볼 때 아파트와 자동차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전원주택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기에 아파트와 자동차 사이 정도가 전원주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전원주택 폭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잘 고르고 토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가 어렵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불러야 되지요. 그럼 그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또 도시처럼 신속하게 고치거나 서비스를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실은 다 고쳐질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집에 주거하고 있으니까요. 야, 무슨 소리? 나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요? 그럼 그 수많은 변수를 설마 다 아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거의 40년이 된 집으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붕에 물이 새서 지붕 교체 공사, 노후로 인한 내부 인테리어, 정화조 공사, 마당 넓히기,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겨울 동파로 인한 물바다가 됐던 적, 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 많은 피해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모든 주택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에 전원주택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을 소개할 때 창호는 뭐로 되어 있는지, 어떤 난방을 사용하는지, 구조는 철근인지 목주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빼고 취향만 생각해서 고르신다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은 변한다. 내 취향에 딱 맞는 전원주택을 골랐는데 취향이 변한다면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본인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원주택 고를 때의 기준 중 하나는 특색입니다. 이 특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데 반대로 특색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산, 누구는 강, 계곡, 넓은 텃밭, 또 누구는 도시와 근접.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부동산이기에 내 취향에 맞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인테리어는 가능하겠지만 이동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산이 좋아서 산 아랫집을 골랐는데 살다 보니 습하고 며칠 여행만 갔다 오면 집에 곰팡이가 끼어 있습니다. 이러면
3보다는 다른 쪽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분명 우리 집이 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은 집이었는데 앞집이 생겨 전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모든 것을 충족하는 주택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충족시키는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죠.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필요 없어. 병원 몇 분 걸리는데. 네, 맨날 말하는 병원, 마트, 학군, 이 당연한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입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부분과 삶적인 측면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트가 벌면 미리 사다 놓으면 됩니다. 학군, 교육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육의 방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과 근접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5분 거리의 대학병원, 이런 지역은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시도 교통량이 많아 큰 병원은 5분 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종합병원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있으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장기간 주거를 할 예정이면 병원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도 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오지 않으시고 전원주택을 추천할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원주택도 단점이 있듯이 공동주택들도 층간소음부터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원주택은 어떤 분들이 맞을까요? 저는 이런 유형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신 분.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충분하신 분. 경제적인 이유로 전원주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90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 전원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세 번째, 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 전원주택은 감가상각이 존재하기에 아파트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입지의 중요도는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지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오래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 토지값을 잘 알거나 개발 정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전원주택은 돈 낭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토지를 고른다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지 못하더라도 둘 다 놓치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분이라면 토지에 대해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우리 발품 탑부동산은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우측 하단에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